자, 그러면 157쪽 부동산 경제로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풀고 갈게요. 이번 시험에서는 자꾸 회차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 유량재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 번 뜨고 나면 한 두 번 정도는 쉬어요. 두 번 정도 쉬었다가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량재량이 나오는 해는 좀 약간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요공급 이론이 상당히 어려운 파트인데 사실 한 문제를 서비스로 주는 거거든요. 좀 정확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게 31회 때 나오고 회차를 좀 잘 봐야 돼요. 32, 33 두 회 연속으로 쉬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유량재량이 나오면 그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좀 문제 정확도를 위해서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한번 쓰시고 적어도 두 번째 글자까지는 써보시는 게 좋아요.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이렇게 쓰시고, 참고로 자산이 재량이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 돈, 자본과 남의 돈, 부채도 당연히 재량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요거는 재량이죠, 그죠? 그래서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하시고, 지금 문제는 유량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 제자가 보통 달인을 찾아서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재량이고요. 자산이 재량이면 자본도 당연히 재량이고요. 통화량 당연히 재량이에요. 그리고 소득, 소비, 신규주택 공급량 요게 유량입니다. 그죠? 네, 우리 유량을 찾아야 되니까 6개 중에서 저량을 찾아서 뺀 3가지가 3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조금 문제 빠르게 푸시는 분들은 한 30초 컷이 가능한 문제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유형도 꼭 보셔야 됩니다. 26번. 이건 22회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넘게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을 묻고요. 3, 4번을 묻고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보세요.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개념은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하는 개념은 저량이 됩니다. 어차피 유량, 저량은요, 대응되는 개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을 바꿔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3번, 4번도 마찬가지. 재고량하고 가치요. 이건 제자가 보통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량의 예가 되는 거고요. 주택 거래량과 신규주택 공급량은 제자가 보통 다른이 아니기 때문에 유량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제목을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 뜨는 순간 우리는 이 지문 옆에다가 저량 공급, 저량 수요를 써놓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라는 시점을 주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유량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저량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1,500만 개,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저량 공급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저량 공급을 물으면 1,500만 개라고 해야 됩니다. 100만 채가 공가 상태로 남아있다. 100만 채를 빼줘야 됩니다. 빼준, 왜냐면 100만 채는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게 1,400만 개니까 1,400만 개가 저량의 수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뭘 물었는지 봐야 돼. 저량의 수요량을 물었단 말이야. 만약에 저량의 공급량을 물었다면 1,500만 개가 답인데, 저량의 수요량을 물었을 때는 1,400만 개가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지난 1년 동안에 A 지역에 신규로 건설된 주택의 량이 500개고 그 중에서 미분양된 게 50개다.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량의 공급량이 500개고 유량의 수요량이 450개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출에서는 저량 공급, 저량 수요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이번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27번. 27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27번은 난이도 상이라고 하나 써놓고 갈까요? 27번 난이도 상. 자, 난이도 상이라고 좀 써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수요가 증가됩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그 인기가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고요. 수요가 감소되면 인기가 없어요. 가격은 하락합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흔해집니다. 가격은 하락하고요. 공급이 감소되면 귀해집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4개를 물을 거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속 도와드립니다. 수요 증가, 인기 있어. 가격 상승. 수요 감소, 인기 없어. 가격 하락. 공급 증가, 흔해 빠졌어.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귀해졌어. 가격 상승.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먼저 나오고 가격을 물었을 때는요, 균형 이동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1번은요. 1번은 공급 법칙이에요. 1번을 보고 공급 법칙이란 걸 모르시면 상당히 곤란을 겪습니다. 1번은 공급 법칙이에요. 누가 먼저 나왔죠?
가격, 그리고 뭐요? 공급량. 바로 뭐가 들어갔다면 PQ가 나왔다. PQ. PQ가 공급 법칙은 비례관계거든요.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돼야 됩니다. 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감소하거든요. 수요 법칙이라서.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됩니다. 두 번째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유량의 개념이고 무슨 개념이고? 유량의 개념이고 구매, 판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무슨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그리고 구매력까지를 갖춰야 되니까 유효한 개념이다. 이렇게 세 개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사전적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갑니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입니까? 실제로 빼고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닙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사기 전이에요.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아닙니다.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 아니라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냐면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고요.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정의할 때는요. 지금은 좀 철진한 유행어인데 옛날에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도 하기 싫어 이런 거. 자,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개콘에 나와서 10년 넘었어. 10년 넘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고요.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공급이지 구매한 거, 판매한 건 수요 공급이 아니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4번, 5번 지문 어려워요. 4번, 5번 지문 어렵습니다. 4번 갑니다. 자,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 유명하죠. 예. 이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돼요, 감소돼요? 수요 안 변해요. 수요 안 변합니다.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수요 안 변해요. 오케이?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요, 공급이 감소돼요. 뭐가 감소돼요? 공급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급과 관계가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요. 그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생산비가 더 들어가거든. 공급이 감소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공급이 감소되면 흔해져요, 귀해져요. 귀해지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시킨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사실 공급 감소만 줬어도 이 문제 그 맞출지 못 맞출지 불확실한데 공급 감소도 안 주고 아예 건설 종사자들이 임금 상승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공급 감소를 생각해내고 공급 감소가 되면 귀해졌으니까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아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난이도가 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5번 가기 전에 저를 한번 보세요.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격도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가격 이외도 수요량을 변화시켜. 한 번 더. 뭐를 변화시키고 가격도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가격 이외도 수요량을 변화시키는데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의 변화라서? 수요량의 변화라서 곡선상의 점 이동하고요.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의 변화라서? 수요의 변화라서 곡선이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게 틀린 지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누가? 뭐를 변화시킨다? 수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가격 이외도 수요량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의 변화라고 부르고?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고 얘는 누가요? 곡선이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좌측으로 하는 4번이고요. 우측으로 하는 게 3번이거든요. 3, 4거든. 이동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쌤, 가격 이외는 수요지 어떻게 수요량이야? 그래요. 그럼 또 내가 뭐를 또 가져와야 되냐면 그럼 또 제가 뭘 가져와야 되면 다시 이론편으로 넘어가서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야. 자, 봐봐요. 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걸 얘기할 거거든요. 자, 무엇의 변화도 있고 무엇의 변화도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도 있고 수요의 변화도 있는데 가격도 수요량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가격 이외에도 수요량을 변화시켜요? 둘 다 수요량을 변화시킨다니까. 근데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로서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곡선이 이제 우측이나 좌측으로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세요. 가격이 수요량을 변할 때는 곡선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수요량의 변화지만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라서요.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번 싹 지우고 하겠습니다. 싹 지우고.
싹 지우고 갑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한다 해야 됩니다. 2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3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중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이고요. 4번,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고 공급이 감소되면 귀해지거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시킵니다. 5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요. 얘는 수요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이거는 수요의 변화가 맞습니다. 이 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어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28번. 28번 문제와 29번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28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28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요. 아파트입니다. 28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빰빰빰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 빰빰빠라밤 빠라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그게 아니잖아. 쓸쓸한 너의 아파트 이렇게 주셔야지. 노래 싫어해요? 괜찮아. 난 노래가 좋아요. 저는 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했으면 음악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악 듣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친 거 아니니까 음악이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좋지 뭐 그죠? 예. 뭐 쌤이 뭐 맨날 어려운 것만 강의하는데 한 번씩 노래도 같이 불러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뭐다? 아파트다. 자 그러면 아파트는 뭐의 변화가 있고요? 수요의 변화가 있고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뜨면요. 왼쪽은 눈길도 안 줍니다. 왼쪽은 눈길도 안 주고 오른쪽만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 이외에 그래서 무지 많다고. 오케이? 근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한 개밖에 없다고. 뭐요? 아파트 가격. 이제 그냥 가격하면 안 돼. 이게 아파트인지 몰랐을 때는 해당자와의 가격이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인지 알았기 때문에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몇 번에 있어? 끝! 끝!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쪽에 한 두 개 정도 있다면 왼쪽으로 좀 봐줘야 돼. 아파트 가격이 한 개밖에 없으면 답은 3번 끝.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두 개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답은 3번으로 결판이 났는데 그러면 가구 수는 아파트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이외. 인구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수요 변화가 맞습니다. 저는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 가격. 나왔잖아요. 단독주택 가격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수요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수요를 변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요? 내 건 뭔데? 아파트인데 여기 단독주택은 대체제로 봐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대체제 가격은 수요 변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건 5번 한번 읽어봐. 시작. 아파트 건축비. 얘는 여기 뜨면 안 돼. 얘는 수요량도 아니고 수요도 아니야. 얘는 오직 뭐다? 공급.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또 만드는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뭐가 또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가격의 그렇지. 하락. 예상. 이게 오른쪽에 뜨면 안 돼. 이거는 혹시 뜨더라도 왼쪽에 떠야 돼. 예상은 수요량이니까 수요니까. 수요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개 건져와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뭐가 떠야 되지?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 이렇게만 떠야 되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 뜨면 안 된다는 거. 왼쪽에는 뭐가 뜰 수가 있냐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 뜰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 빌라 가격, 오피스텔 가격 같은 대체재 가격이나 보안지 가격이 뜰 수도 있고 하지만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떠서는 안 되는 금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 아파트 건축비, 토지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생산 기술, 건설업체 수 이런 게 뜨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29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뭘까요? 주택입니다. 눈치 지독하게 없습니다. 눈치가 지독하게.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는 시작이 아파트로 시작을 했고 이번에는 주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좋아질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택. 자 그러면 왼쪽 봐야 돼? 오른쪽 봐야 돼? 오른쪽 봐야 돼. 왼쪽은 눈길도 주면 안 되지. 오른쪽 봐야 돼? 그럼 주택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다? 주택 가격. 주택 가격 몇 번 있어요? 1번. 끝. 이렇게. 난이도 극하. 극하. 이런 문제 틀려버리면 그의 심에 합격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누구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찾아라. 누구의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시험에 뜨면요. 일단 누구가 중요합니다. 누구. 그리고 그놈 왼쪽 보지 말고 오른쪽.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를 봐서 그놈 가격 하는 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놈 가격 이외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건 가격 뒤에 예상 붙으면 왼쪽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공급만 변화시키는 놈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제나 보완제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 중에서 수요의 변화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중에서도 공급의 변화로 보지 절대로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30번 문제로 가도록 할 겁니다. 30번 문제 가기 전에 잘 한번 바라봐. 30번 문제는 왕별을 하나 때려주시고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30번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 30번에 왕별 때리셨으면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제가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제가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학 개론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소득에 그럼 정렬중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칙 준비하면 이것도 한번 해주시고, 노래 부르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노래 부르는데 왜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창피하고 선생님 갖다가 업신여기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물론 내가 이해가 돼요. 이게 저도 부모지만 한 번씩 자식이 창피할 때가 있어. 제가 왜 저러나 막 사람 만나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제가 왜 저러나 부끄러울 때가 있고, 내 자식이지만 아이고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왜 저 선생이 내 결혼생이다 말을 못 하냐고. 부끄러워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이 돼서 우리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같이 갑시다. 오바마가 그랬잖아요. 같이 갑시다. 우리나라 와서 그지? 예,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저랑.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좋은 기운도 제가 나눠 드리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뭐 너무 진지충만 있으면 안 돼. 우리 학원에도 진지충 많잖아. 응? 수업할 때 농담 전혀 안 하고 막 수업만 하고 뭐 그런 사람 많잖아. 있잖아. 됐어. 자, 갑니다. 자.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인데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1번이에요. 이거 2번이고. 곡선상에서 하향 가고 상향 가는 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요건 3번이고 요거 4번이에요. 요게 이제 수요의 변화입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제 아까 노래도 불러드렸냐면요. 여기서도 아파트가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 빰빰빰 아파트.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밖에 없거든요. 아파트 가격. 근데 아파트 가격 뒤에 상승, 예상, 하락, 예상이 붙으면 3번, 4번으로 가버립니다. 수요 변화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3번으로 가는 거, 수요 증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 가는 거. 요거 잘 봐.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 상승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고요.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도 역시 수요 증가가 됩니다. 요거 5개는 같은 방향, 요거 3개는 반대 방향이거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자, 잘 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정말 주옥 같은 단어네요. 그죠? 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소득. 요거 한번 읽어봐요. 대체재 가격. 요거 한번 읽어봐요. 금리. 요거 한번 읽어봐요. 거래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밑줄 그었던 5개 중에서요. 1번, 2번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이 없기 때문에. 지금 1번 있잖아! 하면 이제 절대 나는 겁니다. 1번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아니고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입니다. 이건 전부 다 아파트 가격 이외로서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걸러낼 겁니다. 뭐를 걸러낼 거냐면, 이 틀렸어요. 틀렸다고. 틀렸어요, 이거. 이런 짓 하면 안 돼. 틀렸어요. 그러니까 1번, 4번은 예선 탈락을 하는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어디서 많이 헷갈려 하시면 1번에서 아파트 가격 심량에서 예상이 못 본 거지. 그래서 1번 수요량의 변화 맞다 하고 장렬히 전사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과 4번을 먼저 풀어드릴게요. 가격 하락 예상, 가격 예상하면 여기 있는 거거든. 하락 예상되면 수요 감소됩니다. 뭐 감소된다고요? 수요 감소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요 감소되기 때문에. 근데 4번은 금리가 하락하면요. 이건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그래서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2번 가봅시다. 2번, 5번은 뭐가 틀린지 아세요? 2번, 5번은 우측인데 좌측이라고 얘기하고 좌측인데 우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 뭐하면?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야지 증가가 되는 거지. 3번. 그리고 거래세가 인상되면 이건 수요 감소되는 겁니다. 수요 감소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상향이 아니고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3번은 대체재 가격이 상승. 대체재 가격이 여기 있었던 거거든. 올라가요? 수요 증가, 바로 수요 증가를 질러야 돼요.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3번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짓을 꼭 할 거예요.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라는 말을 쓸 건데 여러분들 인 보이나? 인 보이냐고. 그리고 단독주택 보이나? 요까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읽으시면 되면 대체재 가격 상승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재인 소형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재인 빌라 가격이 상승했다. 안물안궁 씨. 대체재인, 대체재라는데 걔가 대체재라는데 그 대체재만 알면 돼. 대체재 가격이 중요한 거지. 대체재인 누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대체재 가격 상승 같은 방향이야.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험장에 가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자 보자 대체재 보자 하면 안 돼. 대체재 가격 상승이 때문에 수요 증가가 바로 나와야 돼. 대체재 가격 하락이 때문에 수요 감소가 바로 나와야 되고, 보완재 가격 상승이 나오면 수요 감소가 바로 나와야 되고, 보완재 가격 하락이 나오면 수요 증가가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아니 미친놈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러고 있냐면, 여기 있는 놈은 수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놈이고 여기 있는 놈은 수요와 반대로 움직이는 놈입니다. 수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놈은 누구냐면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입니다. 그러면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바로 질러야 되고요. 수요가 증가되려고 그러면 요 세 개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니까.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얘는 수요 감소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2번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3번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건 맞습니다. 답은 3번.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5번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좋은 문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31번. 31번 문제와 32번 문제는요. 멜로디 알려드립니다. 멜로디.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저처럼 보세요. 저처럼 보세요. Look at me. Look at me. 자, 소득의 교차의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도. 자,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자,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자, 소득의 교차의. 자, 일단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뭐 떴죠? 소득이 떴죠. 소득이 뜨면 일단 정렬중만 답이야. 정렬중만. 그래서 이 문제는 대체재, 독립재, 보완재는 답이 아니야. 그래서 개론생이 왜 그렇게 소득의 정렬중 하기 싫은데 귀찮아 죽겠는데 왜 소득의 정렬중을 자꾸 하자고 하냐면 소득의 정렬중 한번 해버리는 순간요. 지문 5개 중에서 3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 여러분들 민법 지문 2글자 읽고 민법 있잖아요. 민법 2글자 있고 지문 3개 떨어뜨려낼 수 있는 줄 아세요? 딱 2글자 있고 지문 3개 떨어뜨려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줄 아냐고. 개론에는 있다니까? 아니 민법 지문 3개 떨어뜨려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해요. 막 흥분되고 이건 답이 아니야. 확실하게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개론에는 뭐만 하면요. 소득의 정렬중. 이거만 하면 지문 3개 떨어뜨려낸다니까. 이 좋은 걸 안 하면 강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얘가 다른지 모를래요. 나는 얘가 달아 죽겠어. 나는 얘가 달아 죽겠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소닭 보듯. 저 왜 저러는 거야 오늘 또 저거. 비도 쳐오는데 저건 또 왜 저러는 거야?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달이 나서 살 수가 없어. 아무튼 다시 할게요. 멜로디는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소득에는 정렬중만 답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개무시랍니다. 이게 10%하고 8%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소득이 뭐 있고 증가했고 수요가 뭐 있고 증가했고 이게 중요한 거지. 같은 방향. 그럼 무슨 재? 정상재. 답은 1번이 되고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소득이 10% 증가했더니만 수요량이 8% 감소하였다라고 했다면 답은 열등제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해하셨습니까? 소득에만 답이 되니까요. 그리고 크기 중요, 방향 중요.
방향 가지고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재.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 방향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는 열등재가 되는 겁니다. 난이도 극하짜리 문제. 이걸 틀려버리면 그의 시험에 합격하기는 많이 힘들다. 민법을 압도적으로 잘하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31번 요거 틀리고 민법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귀하다. 귀하다. 전반적으로 귀하다. 32번으로 갑니다. 32번. 자, 멜로디 알려드립니다. 멜로디는 우리 편 이겨랍니다. 출발합니다. 교차에 그럼 교차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비 내리는 가수교, 영동교. 반비 내리는 가수교. 아까 내가 1절을 거의 다 불렀어요. 내가 이상소리 할까봐. 반비 내리는 가수교. 제가 몇 개 뜨고? 2개 뜨고 앞에 건 뭐가 뜨고? 가격. 뒤에 건 뭐가 뜨면? 수요가 뜨면 무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플러스면 무슨 재? 대체재. 마이너스면 무슨 재? 보완재. 그럼 제화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요놈 가격이 올랐어. 요놈 수요도 증가됐어. 그럼 둘은 무슨 재? 대체재. 요놈 가격이 올랐어. 요놈 수요가 감소됐어. 그럼 둘은 무슨 재? 보완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대답하세요. 한 놈 가격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대체재. 한 놈 가격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보완재. 크기 중요, 방향 중요. 방향. 크기가 나오긴 할 거야. 나오긴 할 건데 좀 약간 개무시를 하세요. 응? 아까 제가 그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 저 무시하셨듯이 숫자들을 무시하시고 잠깐 보세요. A 가격이 뭐였지? 상승했지. B 수요는 뭐였지? 증가했지. 교차에 이 문제는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차에서는 정렬중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개론생이 미친놈도 아닌데 소득의 정렬중 교차에 대보독을 하는 거냐면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에 대보독하면요, 지문 세계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를 따질 때는 교차 탄력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정상재, 열등재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이제 5초가 더 필요합니다. 한 놈 가격이 뭐였지? 올랐지. 다른 놈 수요가 뭐였지? 늘었지. 그럼 대략 둘은 무슨 재? 대체재. 답은 몇 번? 1번. 끝. AC 안 봐도 돼. 왜 AC 안 봐도 되냐면 대체가 2개 있긴 한데 여기 나와서는 안 되는 금지단은 열등재가 나와버렸잖아. 근데 우리는 봅시다 또. A 가격이 뭐였지? 상승했지. 근데 C 수요는 뭐였지? 감소했지. 그럼 A하고 C의 관계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했잖아. 그지? 둘은 무슨 재? 보완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완벽한 정리를 좀 필요로 하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4개를 물을 거예요. 여러분, 난 4개 물을 거야? 소득이 증가될 때, 이따 머릿속에 정렬중 하고 있어야 돼.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돼요. 정상재. 소득이 증가될 때 머릿속에 정렬중 하고 있어야 돼. 수요가 감소돼요. 열등재.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지금 머릿속에 대보독하고 있어야 돼. 정렬중 끝났어 이제. 대보독하고 있어야 돼.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됐어. 대체재.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혹시 감소됐어. 보완재가 되는 겁니다. 소득의 교차에. 그러니까 우리 이걸 끝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정리 못하면 안 돼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재,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재, A 가격 상승, B 수요 증가, 대체재, A 가격 상승, B 수요 감소, AB는 보완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정리 안 되시면요, 자꾸 막혀요. 공부하시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문제는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33번 문제는요, 왕별 2개. 33번 문제는 역대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5회 때죠, 이게. 25회 때 나왔던 이 문제가요, 퀄리티로 치면 가장 좋은 퀄리티, 상급 퀄리티로 보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출제하신 분 존경합니다. 출제하신 분 정말 존경합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참 좋은 문제입니다. 참 좋은 문제. 문제 앞에다가 주옥이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한자로 쓰실 분들은 가로 열고 구슬 주자에 구슬 옥자 쓰시면 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주옥 쓰셨어요? 출발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3글자. 아파트입니다. 빰빰빰. 아파트에 수요 뭐를?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파트 수요량 변화시키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수요 변화시키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수요 변화시키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곡선이 움직였으니까 곡선상이 아니잖아. 맞지? 그리고 좌측이니까 수요 뭐 찾아라? 감소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수요 증가 찾아야 되는 겁니까? 수요 감소 찾아야 되는 겁니까? 수요 감소. 들어가기 전에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면요. 수요가 증가돼요? 감소돼요?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요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딱 걸렸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 그럼 이거는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법칙. 싸면 사요, 안 사요? 사요. 이거는 수요량이 증가됩니다. 수요량이 증가되면 1, 2, 3, 4 중에서 1입니다. 얘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아니, 쌤, 그러면 이게 증가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법칙입니다.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게 법칙이고요. 증가되는 건 1번이기 때문에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됩니다. 이거는요, 예선 탈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자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그러면 우측, 좌측 안 가요. 우측, 좌측 안 가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봐요.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자, 묻습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가 증가돼요, 감소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 가요, 우측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요거는요, 공급의 증가 요인이에요.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증가. 얘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자, 공급 곡선이 좌측도 아니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지. 수요 곡선상, 수요 곡선 자체 둘 다와 관계가 없는 놈입니다. 오직 누구만 변화시키니까? 공급만.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놈 보이세요? 동그라미 치는 놈 보이냐고. 동그라미 치는 놈은요,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근데 제가 지금 세모 치는 놈 보이세요? 세모 치는 놈은 여기 있었어, 저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그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요, 이 뒤에 나오는 방향대로 수요가 움직여. 한번 해볼게.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 맞아요? 좌측, 우측. 우측.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좌측, 우측. 좌측, 딩동댕. 좌측.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 딩동댕. 이거 가만 안 둬, 진짜 빨리 대답 못하면.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같은 방향이라니까? 여러분들 대체재 가격 하락 그럼 바로 나와야 돼. 여기 있는 놈이기 때문에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바로 나와야 돼. 자, 보자 그러면 안 돼.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바로 나와야 돼. 그리고 이것도 딩동댕. 금리 하락은 반대예요. 수요 증가. 얘가 우측이에요. 그래서 수요 감소가 관계되는 것은 누구요? 인구 감소, 선호도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몇 개? 3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문제를 왜 주옥 같은 문제라고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33번 문제를 갖다가 나중에 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었어. 답이 3개라고 풀었어. 그러면 이 33번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일단 절 보실래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야지 이걸 풀 수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두 번째, 공급만 변화시키고 수요량이나 수요와 관계없는 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을 판단해서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 중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감소시키는 것까지 골라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고마움,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33번 문제 위에다가 뭐 그런 거 써놓으셔도 돼요. 뭐 맛동산, 치토스, 그리고 신호등 그 사탕 있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좀 까실까실한데 나중에 먹으면 설탕에 녹아서 좀 괜지. 헛소리예요. 예, 아무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문제, 맛동산도 있고 뭐 에이스도 있고 치토스도 있고 그런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34번 문제로 갑니다. 34번 문제. 34번 문제는 난이도 상짜리입니다. 34번 문제. 어려워요. 34번 어려워요. 34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또 아파트가 나왔죠. 빰빰빰 아파트.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자,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잘 한번 보시죠. 자, 가격이 하락되려고 그러면 일단 이 생각은 들어야 돼, 머릿속에. 초가 수요일 때 가격이 하락해요. 초가 공급일 때 가격이 하락해요. 초가 공급일 때 가격이 하락하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요가 감소돼도 되고요. 공급이 증가돼도 돼요. 수요 감소돼도 되고 공급이 증가돼도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떨 때 가격이 하락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인기가 없어야 돼요? 인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요. 흔해져야 돼요? 귀해져야 돼요? 흔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이 하락해요. 이게 근데 중간에 뭐가 나와야 되면 또는이 나와야 돼요. 또는. or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가격이 하락되려 그러면 초과 공급이 돼야 되고요. 초과 공급이 되려 그러면 수요가 감소되면 되고요. 공급이 증가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질문 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제가.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둘이 대체제예요. 대체제. 근데 자 보세요. 이 수요가 떴어. 수요가 뜨면요. 대체제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나머지 한쪽 수요는 감소되고요. 한쪽 수요가 감소되면 나머지 한쪽 수요가 증가되는데 이게 그 유명하진 않죠. 이거는요. 수수예요, 수수. 수수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상식으로 풀어요. 이거 수요 증가되면 이거 수요 감소, 이거 수요 감소되면 이거 수요 증가. 근데 대체제가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X제가 뜨고 Y제가 뜨는 둘이 대체제예요. 가격과 수요가 뜨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교차 탄력수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방향으로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고요. 한 놈 가격이 하락되면 반대로 다른 놈 수요가 감소가 됩니다. 다른 놈 수요가 감소가 됩니다. 상승은 증가, 하락은 감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가리에 뿔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수수가 떴는지 가수가 떴는지가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수수가 많이 나온다고요? 가수가 많이 나온다고요? 가수가 많이 나오는데 수수가 17회 때 한번 나오고 32회 때 15년 만에 한번 뜨긴 떴어요. 뜨긴 떴어. 그리고 이 문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 제발 보세요. 자,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뭐요? 대체제. 그 다음 뭐요? 소득. 그 다음 뭐요? 선호도. 이건 누구 변화시켜요? 수요 변화시키지. 아유, 깝깝해라. 이거는 수요가 변화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제가 세모 치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세모 친 거, 이건 뭐예요?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 문제를 근데 풀면 우리가 대박이 나서 그래요. 대박이 나서. 수요 공급 안 틀려. 다 맞춘다? 멋있긴 해요. 나 수요 공급 몇 개 틀렸어. 안 틀렸는데 좀 멋있지. 수요 공급 몇 개 틀렸어. 4개 틀렸어. 이거 없어 보이지. 기분 좋게 4개 틀리고 이러면 5개 나오는데. 유량재량 하나 맞추고 다 틀리면 없어 보이지. 예.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모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되면 공급은 감소돼요. 맞아요? 건설업 채수가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돼요. 맞아요? 토지 가격이 상승되면 생산비가 더 들어가니까 공급이 감소돼요. 자, 우리 지금 가격을 하락시킨 요인을 찾아야 되니까 공급 증가 요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뭐요? 건설 업체 수 증가. 건설 업체 수 증가. 맞아요? 요거는 이제 일단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 감소를 찾아야 돼요. 수요 감소를. 근데 한번 봅시다. 선호도가 감소되면 수요 감소. 나왔어요. 선호도가 감소되면 수요가 감소되는 거 맞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 답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수예요. 수수는 상식으로 풀어야 돼요. 대체적 수요가 감소되면요. 반대로 내것 수요는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상식으로 이걸 푼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사항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대체재 가격 하락이 나왔다면 내것 수요가 감소되는 게 맞거든요. 대체재 수요가 감소되면 반대로 내것 수요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마지막 2개가 답이에요. 그래서 선호도 감소는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이유가 뭐냐면 수요 감소 때문에. 건설 요거 죄송합니다. 혼란을 들어 죄송합니다. 요거 2개예요. 건설업체 수 증가는 가격 하락 요인은 맞는데 공급 증가라서. 그래서 수요 감소 하나 찾고 공급 증가 하나 찾아서 답은 2개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나름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3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일단 35번 문제 풀기 전에 35번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4번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 문제는 또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그 이의 신청이 들어갔었는데 복수정답 처리는 안 됐어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정답 처리는 안 됐는데 조금 문제가 거시기 합니다. 왜 문제가 거시기 한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도 될까요? 예. 여러분 제가 공급 증가율과 공급 감소율을 알려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봅시다.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 자재값, 시멘트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은 뭐예요? 공급이 증가되죠? 하락. 생산 기술은 발달, 퇴보. 발달. 업체수 쪽수는 뭐? 증가. 금리는 떨어지고 규제는 완화돼서 용적률, 건폐율이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사는 잘 들으세요. 제가 갑자기 대관절. 요거는 좀 이따 제가 필기하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수업 지금 하세요. 그럼 필기를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자,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좀 써보겠습니다. 가격 상승 예상. 가격 상승 기대라고 하셔도 돼. 자, 가격 상승 예상되면 수요는 어떻게 되고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저랑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승 예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쌀 때 사야 돼. 수요가 어떻게 되죠? 증가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격 예상은 여기 있었어요. 저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 그랬잖아. 공급은요? 이러면 이건 나면 안 돼. 공급은요.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일단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틀리진 않을 거예요. 틀리진 않을 건데 제가 이걸 나눠서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신규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놈들 맞습니까? 건설업체. 그러니까 현대건설, 그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이런 애들은 신규로 공급하는 애들 맞냐고. 근데 얘들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 수익성은 좋은 사업이에요? 수익성 나쁜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지. 그러면 공급이 증가된다니까, 신규 공급이.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설업체가 아니고 개인이야. 그럼 내 아파트는 신규 주택이에요? 기준 주택이에요? 기준 주택. 이거 돈 될 때 팔고 싶겠어? 돈 안 될 때 팔고 싶겠어? 돈 될 때 팔고 싶겠지. 근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 오를 것 같아. 앞으로 오를 것 같다고. 그럼 지금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혹시 물량 내놨다면? 걷어드립니다. 공급이 감소된다니까? 그럼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발등이 불 떨어진 거야.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물량을 내놔야 됩니다. 공급이 증가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공급은요. 신규와 중고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신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규 건설업체는요.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럼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지. 맞죠? 근데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아. 팔아 안 팔아? 안 팔고 지고 있는 거지. 공급이 뭐 된다? 감소.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여기서는 신규 주택이란 말을 줬어요. 주려면 끝까지 줘야 되거든. 갑자기 여기서는 신규란 말을 뺐어요. 그 사람들이 가격 하락 기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중간에 신규란 말을 못 읽은 거지. 그래서 까먹었어. 그래서 가격 하락이 기대된다? 근데 이게 그 가격 하락이 신규 가격 하락이야. 건설업체들은 신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신규 주택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이 뭐 돼요? 감소되겠지? 업체수 감소되면 공급이 뭐 돼요? 감소되겠지? 예. 토지 가격이 하락되는 건 생산비가 적게 들겠지? 공급이 뭐 돼요? 증가되겠지.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했대요. 보조금 축소하면 공급 많이 못해요, 이제. 공급이 뭐 되겠지? 감소되겠지. 근데 건설 기술이 돼가지고 원가가 절감됐대요. 공급이 뭐 돼요? 증가됩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공급을 뭐 시키는 거? 감소. 근데 무슨 공급이요? 신규 공급이에요. 그래서 답이 공급 감소니까 기역, 니은, 리얼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기억 저것 때문에 왜냐면 가격 예상은요. 신규 공급인지 중공급인지 다 다르거든. 그러면 이런 걸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것도 줬어. 그래서 기억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답이 이게 바뀌고 막 그러거든. 근데 신규가 있어서 답이 어쩔 수 없이 4번이긴 해. 4번이긴 한데 너무 나빠요. 왜냐하면 신규 공급이냐 중고 공급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는 원래는 냈으면 안 됐었던 문제였었어요. 그렇지 않아? 너무 심하잖아. 안 그래도 우리가 온정신으로 수업 시험 치는 사람들도 아닌데 또 밑에 또 신규 계속 줬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밑에는 신규를 또 빼버리고 위에는 또 신규라고 줘버리고 이좀 너무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긴 했어요 작년에. 참고로 제 수강생 중에 우리 아들내미랑 이름이 정말 비슷한 수험생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동산학 개론을 한 개 틀린 수험생이 있어요. 97.5점.
그 97.5점 많은 수험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 틀렸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는데 답을 2번 체크했어요. 그 내가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이거 때문에 2번 체크했더라고. 쌤, 그 제가 기억은 그 100점 맞을 수 있는 친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 쌤, 제가 이게 10년 가서 기존 공급인지 신규 공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느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뭐 2번이겠자고 체크했는데 틀렸다. 그래서 나는 당신은 내 마음속에 100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응? 내 마음속에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45점 맞으신 분들은 당신은 내 마음에 47.5점이에요. 아무튼 제가 당신은 제 마음에 100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격 예상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지저분해질 수 있어. 뭐 목마른 사람 몸을 팔 수밖에 없으니까. 수요는 깔끔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 뭐 그러면 수요 증가. 근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공급은 달라져. 신규 공급은 건설업체가 하는 거니까 공급을 많이 할 거야. 증가될 거고. 기존 공급자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안 팔아. 공급이 감소될 거다. 이렇게는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바로 지르고 공급은 신규와 중고로 나누어서 대답한다 하는 느낌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이번에는 36번까지 풀고 좀 쉴게요. 36번.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대체 가능성이 낮아져요. 대체가 잘 안 돼. 그리고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다. 이걸 갖다 우리는 비표준화라고 합니다. 비표준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 문제 풀다가 이렇게 비가 뜨는 경우가 3번 나오거든요. 뭐 거래가 비공개된다. 상품이 비표준적이다. 시장이 비조직적이다. 이런 말이 뜨면 다 개별성 때문에 다 개별성. 그래서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대체 가능성 맞다. 개별성 맞고요. 부동산 시장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능이 자원 배분의 기능이에요. 시장이 뭐를 잘해야 되면 자원 배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원 배분 잘 못하면 뭐라고 됐다고 하는지 아세요?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이 해야 될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기능 자원 배분 못하면 시장 실패.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자원 배분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정부 실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직 이건 안 배운 거라서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 개론 시험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단기보다 장기에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보다 앞에 있는 말, 뭐뭐에 비해 앞에 있는 말. 자, 따라해 보세요. 보다 앞에, 비해 앞에. 삭제. 따라하라고. 보다 앞에, 비해 앞에, 삭제. 보다 앞에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그 단어 앞에 있는 말은요. 앵간하면 안 봐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절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뭐 삭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삭제. 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뭔지 보면 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통해 강의를 해먹지. 다시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 단기 공급 곡선은 그렇게 나왔어요.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 단기 공급 곡선은 뭐 삭제? 장기 공급 곡선 삭제. 단기 공급 곡선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험 나가면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뭐보다는 안 읽어도 돼요. 주어가 누구죠? 장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탄력적이에요. 뭐라고요? 탄력.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한 거 맞습니다. 오케이? 5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들의 요거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지대 지불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제가 최대란 말을 써볼게요. 자, 최대 지불 능력이 있는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용이 할당된다라고 혹시 주장하신 분 이름? 아닙니다. 뭐? 알론소입니다. 알론소. 좋아요. 알 좋아요. 알 좋아요. 알론소 입찰지 대설이에요. 그러니까 알 좋아요. 알 선생. 알론소 입찰지 대설. 알론소 입찰지 대설은요.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인 놈한테 토지용 할당이 된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4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자, 명함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원래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상적인 문제와 응용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그리고 오피스텔 수요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대답하세요. 반비 대리는 가수교. 근데 지금 이거 대체제라 그랬습니까?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뭐? 플러스. 오케이?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여기 있는 거 오피스텔 수요는 뭐 한다? 증가된다. 근데 이 문제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쪽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오피스텔 인기가 있으면 오피스텔이 인기 있으면 오피스텔 가격은 뭐하지? 상승하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가수 물은 거야, 가가 물은 거야. 가가. 1번 타자 수수, 2번 타자 가수, 3번 타자 가가. 근데 가가도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플러스야 대체제는. 가수만 플러스가 아니야. 가가도 플러스야. 한 놈 가격 뭐하면 상승하면 다른 놈 가격도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한 놈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다른 놈 가격도 뭐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하셔도 돼. 그러니까 수수만 상식으로 풀지 가수하고 가가는요. 그럼 보완제만 해볼까? 보완제는 마이너스잖아. A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B 가격은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수에만 대체제 플러스 보완제 마이너스를 적용하지 말고 가가에도 대체제 플러스 보완제 마이너스를 적용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수수만 상식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한쪽 수요 증가, 한쪽 수요 감소, 요거 대체제. 한쪽 수요 증가돼야 나머지 한쪽 수요도 증가. 이게 보완제 이렇게 마시고 가수든 가가든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대가리 뿔 달린 보마, 대가리 뿔 달린 보마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잊지 말아요. 응? 뭐를? 모르지. 자, 수수는 상식으로 풀고요. 가수는 대체제 플러스 보완제 마이너스로 풀고요. 가가도 대체제 플러스 보완제 마이너스로 풉니다. 대체제, 그러면 우리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대체제만 한번 필기해 볼게요. 대체제. 자, 대체제만 한번 필기해 볼까? 어때요? 좋아요? 예. 그러면 이게 x제고요. 여기 y제야. y제. 자, 수요부터 한번 해봅시다. 수요. 대체제는 한쪽 수요가 뭐 되면? 증가되면 한쪽 수요는 뭐 된다? 감소된다. 되셨어요? 대체제는 한쪽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쪽 수요는 뭐 된다? 증가된다. 맞아요? 한쪽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쪽 가격도 뭐 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1번 타자부터 갑니다. 1번 타자 수수는 상식으로 푸세요. 2번 타자 가수 플러스로 푸세요. 3번 타자 가 역시 플러스로 푸세요. 그래서 대체제는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한쪽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제화고요. 대체제는 한쪽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쪽 수요도 증가되는 제화고요. 대체제는 한쪽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쪽 가격도 상승하는 제화예요. 이렇게 세 가지만. 보완제는 아예 하지 마. 우리가 보완제까지 하다가 그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과 상관 다 태운 적이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체제만 하세요. 자, 딱 세 개 물을 거예요. 대체제는 한쪽 수요 증가되면 한쪽 수요는 감소, 좋아요. 대체제는 한쪽 가격 상승하면 다른 쪽 수요 증가, 좋아요. 대체제는 한쪽 가격 상승하면 다른 쪽 가격도 상승,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시간 마쳤는데 기출 과정에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뭐 느낌은 있는데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구나.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상짜리 문제라고 하는 거구나. 자꾸 문제를 보면서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 40분, 50분만 더 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균형의 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